자, 안녕하세요. 자, 열공하고 계시죠? 이거 자꾸 빈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하는데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가지고 다 같이 좀 오셔서 같이 얼굴 맞대면서 눈빛 마주치면서 이렇게 좀 강의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오늘은 뭘 보시냐면 이제 강론으로 가셔서 물권법 이제 점유권부터 소유권, 지상권 쭉 나오는데 뭐 입문 과정이니까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점유권을 좀 들어갑니다. 점유권. 자, 점유권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일단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 들어가죠. 자, 이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 점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상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점유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권리로 인정해 주는 것을 점유권이라 한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그래서 그 점유권에 대해서 좀 관념화가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점유 보조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점유 보조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자냐 아니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점유 보조자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딱 글자를 보니까 점유자라면 점유자라고 써야 될 텐데 점유 보조자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셰프다 그러면 셰프라고 해야지, 셰프 보조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셰프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이 없단 말이죠. 사실 그거예요. 시험에서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또 상대방도 될 수 없다.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자기가 손으로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점유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관념적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법에서는 가사상, 집안일이나 영업상, 기타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 보조자라고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게 점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집안일 도와주시는 가사 도우미 뭐 이런 분들, 편의점 알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점유권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라고, 그러면 그대로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가게 점원은, 자, 당연히 가게 점원이 가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게 점원은 그 가게 물건에 대해서 점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가게 물건의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느냐? 요 타인, 가게 주인이에요. 주인, 사장님이. 다만 가게 점원은 이 주인의 점유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물건을 관리하고 사실상 지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점유 보조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역시 점유자가 아니니까 아까 보셨던 점유 보조 청권, 물권적 청권이죠. 행사할 수가 없고요.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 될 수가 없다. 이제 시험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간접 점유자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도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냐 아니냐? 자, 이 얘기인데, 자, 여러분이 그냥 설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간접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자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자 맞구나 이렇게들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간접 점유는 요즘 조금 좀 깊이 나오니까 몇 가지 좀 보시긴 하는데, 그럼 간접 점유가 있다는 것은 무슨 점유도 있을까요? 직접 점유도 있겠죠. 그래서 간접 점유와, 자, 직접 점유가 뭔지 간단하게 보자 이거죠.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 점유는 점유죠. 그러면 간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럼 요 둘 사이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물건 빌려준 사람과 물건 빌려 사용하는 사람 이 관계를 따지면 돼요. 그걸 이제 점유에서는 빌려준 사람을 간접 점유자, 물건 빌려 직접 사용하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이렇게 용어를 만들 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자, 요 주택을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서 빌려줬다. 그럼 을을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 갑을 임대인, 이제 임대차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점유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임차인이 직접 요 건물을 사용하니까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요 건물에서 나왔지만 계속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유는
이 임차인을 통해서 점유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간접점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꼭 임대차뿐만 아니라 뭐 전세계약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 지상권, 자, 또 이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맡기는 게 있어요. 임치라고 그러죠. 자, 그럼 자기 물건을 이쪽에 맡겼다 그러면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맡긴 사람을 간접 점유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뭐 임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우리는 보통 임대차, 뭐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그럼 전세권이면 이쪽이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그럼 전세권자는 직접 점유자, 전세권 설정자는 간접 점유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점유 파트에서는. 자, 이해되셨고, 그러면 이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가 성립되려면 여기처럼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쪽의 점유를 매개시켜준다, 연결을 시켜준다 해서 이것을 점유 매개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점유 매개관계.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1번 들어가 봅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는 이제 물건 맡기는 거예요. 기타 관계. 자, 이런 관계를 뭘 한다고요?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은 직접 점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를 여기가 간접 점유자다 얘기죠. 빌려준 사람을 얘기한다. 빌려준 사람. 쉽게 얘기해서. 되셨죠? 네.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 맞으니까 어쨌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반대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더란 얘기가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 점유의 뭐 보통 형태, 종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유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직접 점유, 간접 점유도 있지만 점유 형태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도 있더라는 거죠. 또 선의점유, 뭐 악의점유,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쭉 이렇게 점유를 나눠지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그러면 힘드시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꺼번에 많이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도 아는 게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거라도 하나씩 정리를 해놓고서 이제 계속 살을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점유의 모양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항상 법에서는 구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실익이라고 그래요. 점유 중에 자주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타주점유하고 있는 사람 다 점유는 하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취급을 대우를 누굴 더 잘해주냐면 자주점유를 조금 대우를 더 잘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대우가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쭉 배우시면 자주점유자는 뭐 되는데 타주점유는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지금은 뭐가 자주점유고 뭐가 타주점유인지 그거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는 게 그게 급선무니까. 자, 그럼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를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죠. 뭐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점유를 우리가 무슨 점유라고 그래요? 그걸 자주점유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반면에 점유는 하고 있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이 하는 점유를 우리가 타주점유라고 그랬네요. 그럼 결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것은 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구별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소유의 의사란 뜻이 뭐냐 그래, 뜻이. 그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그냥 판례 용어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어렵더라도 우리는 시험에 자주 나오면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해 안 되더라도 그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지 않아요.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의미 이해하는데 굳이 어려운 말 쓸 필요는 없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들어가면 돼요. 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소유자처럼 점유하겠다는 거예요. 소유자처럼. 뭐 소유권이 있냐가 아니라 그럼 소유자처럼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그 물건을 가지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그 물건을 가지려는 의사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는 것은 현재 점유는 하고 있지만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돌려줘야 되는 거죠. 돌려줘.
그럴 의사로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의 의사의 뜻은 대략적으로 알았는데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가지려는 의사라는 얘기인데 그 의사를 가지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한다고 해서 그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것을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안 되고 권원의 뭐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자, 우리 판례들은 주로 이 객관적, 사회 통념상 이런 얘기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보시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참 말을 어렵게 썼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의 예를 들어 또 역시 건물을 을이 샀어요. 그래서 얘가 매순이 돼서 자, 대금 다 줬습니다. 아직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아서 만일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금 줬으니까 자, 허락받아서 점유는 하고 있겠죠.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매수인의 점유가 저기서 말하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가지려고 점유하는 거냐 돌려주려고 점유하는 거냐 그게인데, 그걸 판단하는 것은 이 사람의 속마음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처럼 권원이라 한단 말이에요. 권원. 그러면 이 매수인이 점유하는 이유는, 원인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점유를 하는 거죠. 이런 걸 권원이라 그러죠. 권원. 그렇죠? 예. 그럼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즉 당사자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매매 샀으면 생각하시면 돼요. 샀으면 지가 가지려고 돌려주려고, 아이 가지려고 산 거지 돌려주려고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에 갑과 을이 임대차를 냈다. 임대차를 내서 이제 을이 임차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이런 임차인의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 자, 이렇게 얘기됐을 때, 자, 그러면 역시 임차인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요 임차인이 점유를 하게 된 권원, 그럼 여기는 임대차가 권원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자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은 자, 빌린 거니까 임차인은 지가 현재는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면 안 되죠. 돌려줘야지. 예. 그래서 요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 사실은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이 매매나 임대차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구별하면 매매를 하여서 매수인이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니까 매매 같은 것들을 권원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주점유의 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됐죠? 그럼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계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점유하는 것은 타주점유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타주 점유의 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얼추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이해는 되시는데 이해된 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잘 익숙하게 이제 써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어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구별해서 맞춰주는 거죠. 3번은 조금 잘못됐는데 이게 직접 점유, 직접 간접이 아니라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그랬죠. 그럼 여기 임대차에서 보시면 임차인 같은 사람이, 자, 우리가 아까 보셨던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죠. 그렇죠? 좀 전에 보셨으니까. 그러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얘기할 때는 이런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사용하니까 직접 점유자지만, 이 사람들의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를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빌린 사람들이니까 돌려줘야죠. 무슨 점유? 타주 점유가 되겠죠. 타주 점유. 이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개념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이렇게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판단해 줘야 돼요. 무슨 이유로 점유를 했느냐. 그러면 매매가 명확하면 자주점유고 임대차가 명확하면 타주점유인데, 문제는 이 점유 권한이 불명확할 때가 있다는 거. 불명확해. 자, 을이 점유는 하고 있어요. 현재 점유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점유의 권한이 산 건지 빌린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불분명해. 그래서 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은 을 보고, 야, 그거 내 건데 그거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니까 빨리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야, 내가 이거 빌려준 거니까 빨리 내놔,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법으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 갑은 을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데 빌려줬다고 그랬으니까 네 점유는 무슨 점유야? 타주 점유야, 이렇게 중요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로 얘기하게 되면 빌려준 거니까 빨리 내놔, 네 점유는 타주 점유니까,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니까 빨리 내놔, 이 얘기죠. 근데 을이라는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샀지, 사서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 거 맞아, 안 돌려줘,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데, 이걸 점유 파트로 바꾸면, 을이라는 사람은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서 샀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점유는 뭐라고? 자주점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갑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자,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동상 같은 경우, 얘 건데 얘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얘는 샀다 또는 갑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얘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한테 줬어, 또 빌려준 거지, 그러니까 빨리 내놔. 이러면서 둘이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점유의 권한이 산 건지 빌린 건지가 명확하면 그게 다른데, 명확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얘는 샀다고 그러고 얘는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소송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는 돌려달라고 소송 들어오겠죠. 그럴 때 결국 법원에서는 요 사람 말이 맞는지 요 사람 말이 맞는지 판단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죠. 근데 현재 을이 점유는 하고 있으면, 그러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주 점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뭐 해준다? 추정을 해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추정. 자주 점유로 추정.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단어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가에서 추측을 해준다는 거. 추측. 그러니까 추측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둘이 소송을 하는데 판사가 어쨌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판사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얘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서 지가 샀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샀겠지, 이렇게 한 7, 80%는 그렇게 추측을 해주고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해요. 자주점유의 추정을 해줘요. 그러면 분명할 때, 불분명할 때 자주점유를 추정해 주죠. 그럼 항상 이런 추정자가 나오게 되면, 둘이 소송에서 붙게 되면, 자, 이기려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맞다라고 증거를 대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추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추정받으니까 굳이 입증할 책임은 없어요. 그럼 반대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이 추정을 번복시킬 수는 있죠. 깨트릴 수는 있어요. 항상 이 추정은 입증 책임과 연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어디서든 추정 나온다 그러면은 그 추정의 사실을 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 측에서 추정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럼 입증을 다 했으면은 그 추정은 번복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추정이라는 단어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괄호 2번에, 자,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점유 권한이 불명하면.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나왔을 때는 점유자가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해야지. 점유자 스스로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추정의 또 내용으로는, 추정받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역시 추정력이 깨지진 않아요.
추정률 깨트리려면 좀 전처럼 상대방 측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돼. 입증.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추정받는 사람이 스스로 주장했는데 지가 샀다라고 주장했는데 보니까 산 건 아닌 것 같다. 자,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를 계속 추정받는 거지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그 추정의 내용이 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든 점유자가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주점유의 추정을 얘기하니까 점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어디서든 우리 법에서 추정 얘기가 나온다. 특히 민법이나 이런 데서 추정 얘기 나온다 그러면 항상 입증 책임 생각하시고 입증 책임은 추정 받는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상대방 측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정받는 사람이 뭔가를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추정력이 번복되지는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점유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점유의 추정력에 더 이제 추정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저촉권인 점유보호청권이 있고 뭐 그런데, 자, 그것도 역시 이제 1, 2월 달 과정으로 넘기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점유권에 대한 기초만 탄탄히 잡아도 그 나중에 이제 점유권 공부하실 때 편해지고, 이 점유권은 또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나 유치권 파트하고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